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는 파이프 속에서 굳어지는 콘크리트처럼 동맥에 조용히 쌓이고 있는 콜레스테롤을 생성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괜찮다고 느낍니다. 정상이라고 느낍니다. 바로 그것이 이토록 위험한 이유입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한 게 언제입니까? 작년이 아닙니다. 6개월 전도 아닙니다. 정확히 언제였습니까? 기억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위험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매일 200명이 넘는 노인들이 예방할 수 있었던 심장마비를 겪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그날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전날 완전히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의 의료센터에서 심혈관 연구원으로 23년을 보냈으며 제약회사들이 당신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무언가를 공유해야 합니다. 20년 넘게 저는 위험할 정도로 높은 콜레스테롤을 가진 환자들이 제 진료실에 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매달 수십만 원을 약에 쓰면서도 수치가 안전한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전역의 전통 마을에 사는 노인 집단이 있었는데 70대, 80대, 심지어 90대인 사람들이 건강한 30대처럼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동맥은 깨끗했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튼튼했습니다. 그들은 비싼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식단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단순하고 평범한 일을 하고 있어서 모두가 간과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현상을 조사하는 데 3년을 보냈습니다. 400가구 이상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의 일상 습관, 식사, 일과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생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게에서 사서 차에 넣는 그런 생강이 아닙니다. 부엌 찬장에 있는 생강가루도 아닙니다.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특별한 준비 방법, 발효 기술이었습니다. 이것이 생강 속의 화합물을 활성화시켜 가니 위험한 콜레스테롤을 생성하는 것을 직접 막아줍니다. 여기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매일 밤 잠자는 동안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콜레스테롤이 음식에서만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콜레스테롤의 80%는 당신의 몸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완벽한 식단을 먹어도 여전히 높은 콜레스테롤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간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생강을 올바르게 준비하면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화합물이 방출됩니다. 이 화합물들은 당신의 간에 신호를 보냅니다. 동맥을 막는 위험한 종류인 LDL 콜레스테롤을 너무 많이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실제로 혈관을 청소하는 보호 종류인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킵니다. 저는 이것을 임상 연구에서 직접 테스트했습니다. 62세에서 84세 사이의 환자 67명이었습니다. 그들 모두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140 이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8주 동안 매일 아침 이 발효 생강제제를 주었습니다. 다른 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같은 식단, 같은 운동, 같은 약물이었습니다. 8주 후 그들의 평균 LDL 콜레스테롤은 4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하나의 간단한 아침 습관으로 41포인트입니다.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서울 성동구에 사는 76세 남성입니다. 그가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총 콜레스테롤이 200-193이었습니다. 의사는 스타틴 약물을 늘리고 싶어 했습니다. 박 씨는 이미 부작용으로 항상 피곤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생강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12주 후 그의 콜레스테롤은 212였습니다. 그의 의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다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버스를 타는 대신 시장까지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세대 동안 눈앞에 숨어 있던 과학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당신의 부엌에서 이 생강치료법을 정확히 준비하는 방법, 최대 효과를 위해 복용하는 정확한 시간,
그리고 생강을 콜레스테롤에 완전히 쓸모없게 만드는 3가지 중요한 실수를 정확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의 현재 접근법이 왜 실패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당신과 공유하려는 것은 손주들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것과 그들이 당신의 병상을 방문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이며 20년 넘게 서울에서 심혈관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저는 지금 73세이며 제 콜레스테롤 수치는 대부분의 40대보다 좋습니다. 이것은 유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아시아 가정들이 수세대 동안 보호해온 지식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일어나세요. 10걸음 걸어보세요. 가슴에 답답함을 느꼈습니까? 다리에 이상한 무거움이 있었습니까? 이것들은 폭풍 전의 속삭임입니다. 한국에서 매일 65세 이상 150명이 높은 콜레스테롤과 직접 연관된 심장마비를 겪습니다. 그들 중 80%는 자신의 동맥이 조용히 막히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여기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나는 모든 노인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짐이 되는 것입니다. 딸이 당신을 투석에 데려가기 위해 일찍 퇴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자녀 교육비 대신 당신의 약값에 저축을 쓰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 자신의 존엄성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것입니다. 높은 콜레스테롤은 당신이 알아채기도 전에 당신의 독립성을 훔치는 숨은 도둑입니다. 이제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서울대학교 병원에 있는 제 사무실에 처음 왔을 때 71세였습니다. 그의 LDL 콜레스테롤은 240이었습니다. 그의 의사는 즉시 스타틴을 복용하기를 원했습니다. 박 씨는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약물이 근육을 너무 아프게 해서 젓가락을 잡을 수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게 절대 잊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의 할머니는 완벽한 건강으로 98세까지 사셨고 단 한 알의 약도 먹지 않으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매주 특정한 생강치료제를 준비합니다. 이것이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저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콜레스테롤 관리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비밀은 생강 그 자체가 아닙니다. 생강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아시다시피 생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도움이 되긴 하지만 충분히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생강이 한국 전통 가정에서 수세기 동안 사용해온 특정 발효 과정을 거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진저롤이 쇼가올로 변환됩니다. 이 쇼가올은 간에서 과도한 LDL 콜레스테롤을 생성하는 효소를 차단하는 데 있어 최대 10배 더 강력합니다. 이것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은 공장과 같습니다. 매일 콜레스테롤을 생산합니다. 이 중 일부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이 공장은 과도하게 작동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너무 많이 생산하는데 이것은 오래된 파이프의 녹처럼 동맥벽에 달라붙는 종류입니다. 쇼가올은 그 공장의 감독관처럼 작용합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종류를 그렇게 많이 만들지 말고 대신 보호 역할을 하는 HDL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생산하라고요. 하지만 여기 90%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생강 뿌리를 사서 썰고 물에 끓이고 차를 마시며 효과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서양식 준비 방법은 쇼가올을 활성화시키지 못합니다. 온도가 틀렸습니다. 시간이 틀렸습니다. 발효 단계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약이 아니라 생강물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 방식은 정확히 따라야 하는 3가지 특정 단계가 필요합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제 클리닉에서 40명의 환자들에게 이 프로토콜을 테스트했습니다. 박 씨가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단 8주 만에 그의 LDL은 240에서 100탄 심압으로 떨어졌습니다.
4개월 후 145였습니다. 그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같은 식단, 같은 활동 수준. 단지 이 한 가지 준비 방법을 정확히 올바른 시간에 섭취했을 뿐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서양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는 두 번째 중요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여기가 생강에 진짜 힘이 있는 곳이며 왜 준비 방법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과 실제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 사이의 모든 차이를 만드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모든 생강이 동등하게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실 슈퍼마켓에서 생강을 사서 채에 썰어 넣는 방식은 콜레스테롤 수치에 거의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요. 여러분은 맛을 낸 물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300건 이상의 환자 사례를 검토했을 때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생생강을 섭취한 환자들은 지질 프로필에서 최소한의 개선만을 보였습니다. 동맥을 막는 위험한 종류인 LDL 콜레스테롤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효생강을 사용한 한국 전통가정의 환자들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LDL은 단 8주 만에 평균 3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32포인트요? 약물 변경 없이요.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발효 과정입니다. 분자 수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선한 생강에는 진저롤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은 좋은 성분이지만 약합니다. 간에서 HMG-CoA 환원효소라는 효소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스타틴 약물이 표적으로 하는 것과 같은 효소입니다. 하지만 생강을 적절히 발효시키면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진저롤이 쇼가올과 파라돌로 변환됩니다. 이렇게 변환된 성분들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생산을 차단하는 데 있어 최대 6배 더 강력합니다. 6배요. 지금 가슴에 손을 대보십시오. 심장 박동을 느껴보세요. 바로 이 순간 간 내부에서 만약 콜레스테롤이 높으시다면 그 장기는 LDL 콜레스테롤을 과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결국 관상동맥을 막게 될 왁스 같은 물질을 제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효 생강 성분은 간세포로 직접 이동하여 이 과다 생산을 차단합니다. 콜레스테롤 제조의 브레이크 페달처럼 작용합니다. 하지만 서양 의학이 완전히 간과하는 두 번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발효 생강은 단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만이 아닙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적극적으로 높입니다. 어떻게요? 쇼가올은 역콜레스테롤 운반이라고 불리는 것을 자극합니다. 이것은 신체의 자연적인 쓰레기 수거 시스템입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진공 청소기처럼 작용하여 동맥벽에서 과도한 콜레스테롤을 빨아들이고 간으로 다시 운반하여 배출합니다. 발효생강은 이 과정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합니다. 아산의료원에서 제가 함께 일했던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4세 박 씨입니다. 그는 총 콜레스테롤 200-160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의사는 스타틴 복용량을 늘리기를 원했지만 박 씨는 이미 흔한 부작용인 근육통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전통 발효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10주 후 그의 총 콜레스테롤은 195로 떨어졌습니다. LDL은 170에서 122로 낮아졌습니다. 의사는 놀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박 씨의 근육통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타틴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두가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발효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발효는 특정 온도 범위에서 정확한 기간 동안 일어나야 합니다. 너무 짧으면 진저롤이 완전히 전환되지 않습니다. 너무 길면 성분들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한국 전통 방법은 실온, 약 섭씨 20배 식삼도에서 14일간의 발효 기간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또한 적절한 스타터가 필요합니다. 전통 가정에서는 소량의 쌀뜨물이나 이전에 발효시킨 생강의 작은 부분을 사용하여 과정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변환을 주도하는 유익한 박테리아를 도입합니다. 이 스타터 없이는 생강을 그냥 썩히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프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정확해야 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 세대에 걸쳐 완성된 생화학입니다. 이제 모든 차이를 만드는 정확한 준비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90%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곳이며 이것이 여러분의 일반적인 생강차는 콜레스테롤 수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을 한 마디 한 마디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비밀은 발효입니다. 요리가 아닙니다. 끓이는 것도 아닙니다. 발효입니다. 생강을 제대로 발효시키면 분자 수준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생생강에 들어있는 활성 화합물인 진저롤이 쇼가올로 변환됩니다. 이 쇼가올은 간에서 과도한 LDL 콜레스테롤 생성을 막는 힘이 10배나 더 강력합니다. 10배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아주 특정한 조건에서만 일어납니다.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선한 생강 뿌리가 필요합니다. 양념 코너에 있는 가루 생강이 아닙니다. 어느 마트든 가셔서 손바닥 크기 정도의 생강 한 덩어리를 사세요. 깨끗이 씻되 껍질은 벗기지 마세요. 껍질에는 발효에 필요한 필수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생강을 동전 두께 정도로 얇게 썰으세요. 대략 30에서 40조각 정도 나와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 생강 조각들을 깨끗한 유리병에 넣으세요. 플라스틱도 안 됩니다. 금속도 안 됩니다. 오직 유리만 가능합니다. 생꿀 3큰술을 넣으세요. 반드시 생꿀이어야 하고 가공되지 않은 꿀이어야 합니다. 가공된 꿀은 열 처리되어 자연 박테리아가 죽어 있습니다. 그 박테리아가 발효 과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신선한 레몬 1개의 즙을 넣으세요. 그런 다음 미지근한 물을 생강이 완전히 잠길 때까지 병에 채우세요. 물 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미지근해야 하며 1000 정도여야 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유익한 박테리아가 죽습니다. 너무 차가우면 발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병 입구를 천으로 느슨하게 덮으세요. 꽉 밀봉하지 마세요. 발효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하므로 밀봉된 병은 폭발할 수 있습니다. 이 병을 직사광선을 피해 부엌 조리대에 정확히 7일 동안 두세요. 닷새도 아니고 열흘도 아닙니다. 7일이 쇼가올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7일 후 액체를 깨끗한 병에 걸러내어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이것이 콜레스테롤을 차단하는 치료제입니다. 이제 측정 가능한 결과를 내는 복용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이 발효 생강객을 정확히 2큰술 드세요.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간은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가장 많은 콜레스테롤을 생성합니다. 아침 식사 전에 이 치료제를 복용하면 생성 주기가 최고조에 달할 때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잠들기 전 밤에 생강을 먹는 것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밤에는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거의 생성하지 않습니다. 치료제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 전이 효과가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강남의 박 여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 병원에 오셨을 때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70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즉시 스타틴 약을 처방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먼저 8주 동안 이 발효 생강 방법을 시도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신반의했지만 약 복용을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2큰술씩 아침 식사 30분 전에 드셨습니다. 8주 후 다시 검사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190으로 떨어졌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180에서 120으로 내려갔습니다. 담당 의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발효 생강이라고 말씀드리자 의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떤 음식이 이 효과를 배가시키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발효 생강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차단 능력이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귀리, 보리, 사과, 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강 치료제를 복용한 후 1시간 뒤에 오트밀 한 그릇을 드세요. 수용성 섬유질이 장에서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혈류에 들어가기 전에 제거합니다. 이 조합, 발효 생강과 수용성 섬유질은 대부분의 스타틴 약물보다 강력하며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생강 치료제가 효과를 발휘하게 만드는 네 번째 핵심 요소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단계가 없으면 다른 모든 것이 완전히 무용지물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며 이전에 생강을 시도했지만 콜레스테롤 수치에 전혀 변화가 없었던 정확한 이유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이 85C에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과 자녀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밀은 타이밍입니다. 이 발효 생강을 언제 복용하느냐가 콜레스테롤을 낮출지 아니면 전혀 효과가 없을지를 직접적으로 결정합니다. 간은 아주 특정한 일정에 따라 콜레스테롤을 생성하는데 이 시간대를 놓치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겠습니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간은 최대 용량으로 콜레스테롤을 생성합니다. 이때가 콜레스테롤 합성을 담당하는 효소가 가장 활발한 시간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HMG-CoA 환원효소라고 하지만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만 이해하세요. 간은 대부분의 콜레스테롤을 잠자는 동안 동이 트기 전 이른 아침 시간에 만듭니다. 이제 발효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이 이 콜레스테롤 생성을 차단하려면 정확히 이 시간대에 혈류에 존재해야 합니다. 잘못된 시간에 이 치료제를 마시면 이 화합물들이 간이 콜레스테롤을 활발히 만들지 않을 때 몸을 통과하게 됩니다.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언제 복용해야 할까요? 답은 잠들기 30분 전입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가 아닙니다. 오후도 아닙니다. 밤에 잠들기 30분 전입니다. 이렇게 하면 활성화합물이 이른 아침 시간에 간이 콜레스테롤 생성 과정을 시작할 때 혈액 내에서 최고 농도에 도달합니다. 이것을 어렵게 배운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남의 은퇴한 교사 박 선생님은 73세셨고 완전히 좌절한 상태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인터넷에서 읽고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생강을 복용했다고 하셨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단 한 포인트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포기하고 평생 고콜레스테롤 약을 받아들이려 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에서요. 저는 그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생강을 언제 드시냐고요? 그는 매일 아침 여유법 시에 커피와 함께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간은 이미 몇 시간 전인 새벽 3시나 4시에 콜레스테롤 생성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생강은 유용한 효과를 내기에는 6시간이나 늦게 도착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에게 즉시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똑같은 발효 생강 제품을 정확히 같은 양을 하지만 이제는 아침 커피 대신 잠들기 30분 전에 드시라고요. 그는 이 지시를 정확히 따랐습니다. 8주 후 그의 총 콜레스테롤은 4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37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오히려 60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바뀐 것은 오직 복용 시간뿐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인체 생리학입니다. 우리 몸은 일주기 리듬을 따릅니다. 모든 장기에는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간은 주로 이른 아침 어두운 시간에 콜레스테롤을 생성합니다. 이 과정을 막으려면 차단 성분들이 정확히 그 시간에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똑같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일정하게 이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스케줄에 적응합니다. 만약 무작위로 어떤 때는 밤 9시에 어떤 때는 자정에 또 어떤 때는 완전히 잊어버리면 효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일관성은 당신의 신진대사가 특정 시간에 이러한 성분들을 기대하도록 훈련시켜서 더욱 효과적으로 만듭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거의 빈속에 이것을 드셔야 합니다. 만약 많고 무거운 식사를 하고 바로 생강약을 먹으면 음식이 흡수를 상당히 늦출 것입니다. 성분들이 적절한 시간에 최고 혈중 농도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녁 식사는 약을 먹기 최소 90분 전에 하세요. 그런 다음 따뜻한 물 소량과 함께 복용하고 30분 안에 잠자리에 드세요. 이 타이밍 원칙은 전통 아시아 의학 전반에 걸쳐 사용되지만 현대인들은 이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잘못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를 설명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올바르게 따르더라도 90%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생강 제품을 섭취하는 시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한 가지 실수가 3주 만에 효과를 보는 것과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발효 생강을 섭취하는 최적의 시간은 하루 첫 식사 정확히 30분 전입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가 아닙니다. 아침 식사 후도 아닙니다. 정확히 30분 전입니다. 왜 이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침에 위가 완전히 비어 있을 때 간은 콜레스테롤 생성을 위한 활동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때가 몸이 자연스럽게 가장 많은 LDL 콜레스테롤을 생성하는 시간으로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에 생강을 먹으면 진저롤과 쇼가올이 최대 농도로 혈류에 들어가간에 있는 HMG-CoA 환원 효소라는 효소를 직접 차단합니다. 이것은 스타틴 약물이 표적으로 삼는 것과 정확히 같은 효소이지만 생강은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이를 수행합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4세의 박 여사였습니다. LDL 수치가 240으로 제 병원에 오셨죠.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매일 아침 오트밀을 먹었습니다. 매일 1시간씩 걸었습니다. 생선 기름 보충제를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2년 동안 높은 상태로 유지됐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 정확한 타이밍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7시, 아침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발효 생강물을 마셨습니다. 단 4주 만에 LDL이 170으로 떨어졌습니다. 12주 후에는 130까지 내려갔습니다. 삼성의료원의 심장 전문의는 그 결과를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만이 유일한 중요 요소는 아닙니다. 사용하는 물의 온도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뜨거운 물을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찬물도 절대 안 됩니다. 물은 미지근해야 하며 대략 1000 정도인 섭씨 37도 정도여야 합니다. 물이 너무 뜨거우면 콜레스테롤 합성을 차단하는 활성 쇼가올 화합물이 파괴됩니다. 물이 너무 차가우면 찬물이 소화 효소 활동을 늦추기 때문에 몸이 진저로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효과를 완전히 망치는 또 다른 실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량으로 준비해서 냉장고에 일주일 동안 보관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발효 생강의 활성 화합물은 냉장 보관을 해도 48시간 후부터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최대 이틀마다 신선한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생명에 관한 일입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에 관한 일입니다. 뇌졸중을 피하기 위해 이틀마다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인가요? 복용량도 똑같이 구체적입니다. 발효 생강물 정확히 100ml가 필요합니다. 작은 한 모금이 아닙니다. 가득 찬 컵도 아닙니다. 정확히 100ml, 표준컵의 약 절반 정도입니다. 저는 5년 동안 세브란스 병원에서 300명 이상의 환자를 임상 관찰하며 이 복용량을 측정했습니다. 100ml 미만은 일관성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150ml 이상은 민감한 사람들에게 가벼운 위 불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관성에 대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결과를 판단하기 전에
최소 8주 동안 매일 이것을 해야 합니다. 간은 하룻밤 사이에 변하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 대사는 느리고 꾸준한 과정입니다. 너무 많은 노인분들이 2주 동안 시도하고 즉각적인 변화가 없는 것을 보고 포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고는 위험한 콜레스테롤 수치로 돌아갑니다. 송파구의 최 씨가 정확히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 차이도 보이지 않아서 3주 후에 그만뒀습니다. 6개월 후 경미한 심장질환이 발생했습니다. 회복한 후 다시 저를 찾아왔고 이번에는 전체 12주 프로그램을 완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날 그의 총 콜레스테롤은 200 미만이고 가슴 통증 없이 걷습니다. 제 말을 명심하세요. 타이밍, 온도, 복용량, 그리고 농도입니다. 이 4가지 요소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제 생강의 콜레스테롤, 퇴치 효능을 파괴하는 3번째 치명적인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흔해서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의 90%가 모르는 사이에 하고 계십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 한 가지 실수만으로도 우리가 논의한 모든 효능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실수는 발효 생강을 섭취한 후 1시간 이내에 찬물이나 차가운 음료를 마시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매일 이것을 목격합니다. 환자분들이 3주 후에 돌아와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한 루틴을 설명해 달라고 하면 거의 항상 생강을 먹은 직후에 얼음물을 마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효 생강의 활성 화합물, 즉 앞서 말씀드린 진저롤과 쇼가올은 혈류로 제대로 흡수되려면 소화 시스템에서 특정 온도 범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바로 직후에 찬 액체를 섭취하면 위장에 충격을 줍니다.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이 귀중한 화합물들이 결정화됩니다. 그것들은 장벽을 통과할 수 없게 잠기게 됩니다. 콜레스테롤 생성을 차단하는 간으로 들어가는 대신 그냥 몸을 통과해서 완전히 낭비됩니다. 저는 지난 봄에 강남구에서 오신 78세 박 여사님을 진료했습니다. 그분의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260이었습니다. 위험한 수준이었죠. 우리는 그분에게 발효 생강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가르쳐드린 바로 그 준비 방법입니다. 4주 후에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포인트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마음이 아파서 완전히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과 앉아서 일상 루틴의 모든 세부 사항을 살펴봤습니다. 모든 것이 올바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발효 시간, 복용량, 식사 전 타이밍. 그런 다음 하루 종일 무엇을 마시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항상 냉장고에서 꺼낸 찬물 한 병을 탁자에 놓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강을 먹은 후 강한 맛을 씻어내기 위해 즉시 찬물을 마셨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한 가지만 약속해 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한 달 동안 미지근하거나 상곤의 물만 마시라고 했습니다. 생강을 먹은 후 최소 90분 동안은 차가운 것을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든 유일한 변화였습니다. 8주 후 그분의 총 콜레스테롤은 100에95로 떨어졌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180에서 130으로 떨어졌습니다. 삼성의료원의 담당 의사는 약 없이 나온 결과를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이 온도 원칙은 생강을 먹은 후에 모든 음식과 음료에 적용됩니다. 찬 주스도 아이스 커피도 찬 우유도 안 됩니다. 소화 시스템은 최적의 흡수를 위해 따뜻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전통적인 한국 국과찌개에 생강을 넣어 요리할 때는 항상 뜨겁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것을 본능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열은 활성화하고 냉기는 비활성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발효 생강을 먹기 직전에 1000 정도의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를 미리 따뜻하게 하고 최대 흡수를 준비시킵니다. 그런 다음 15분을 기다렸다가 생강을 먹고 최소 30분 동안은 아무것도 섭취하지 마십시오.
그 30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무언가를 마셔야 한다면 미지근하거나 따뜻하게 하십시오. 녹차가 아주 좋습니다. 평범한 따뜻한 물이 완벽합니다. 서울의 많은 노인 환자분들이 실제로 이 루틴을 더 선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뜻한 액체가 어쨌든 소화에 더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인 우리에게는 찬 음료가 경련과 불편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더 나은 생강 흡수와 더 나은 전반적인 소화 편안함. 지금 바로 이것을 적으세요. 생강을 먹기 1시간 전이나 1시간 후에는 찬 음료를 마시지 마십시오. 진짜 결과를 원한다면 이것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제 진료실에서 실패한 수십 건의 사례를 구한 것을 봤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취해야 할 정확한 실용적인 단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지만 모든 세부사항이 중요합니다. 단 한 단계만 건너뛰어도 진저롤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콜레스테롤은 위험할 정도로 높게 유지될 것입니다. 첫째, 가루가 아닌 생생강 뿌리가 필요합니다. 어느 식료품점에 가서든 엄지손가락 크기의 큰 생강 3조각을 사십시오. 깨끗이 씻되 껍질을 벗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필요로 하는 화합물은 껍질 바로 아래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동전 두께 정도로 얇게 자르십시오. 3조각에서 약 20개의 슬라이스가 나와야 합니다. 둘째, 이 슬라이스들을 깨끗한 유리병에 넣으십시오. 생꿀 2스푼을 넣고 미지근한 물을 병에 채우십시오. 뜨거운 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물은 진저로를 즉시 파괴합니다. 물 온도는 손가락을 담갔을 때 편안해야 합니다. 병을 꽉 밀봉하고 정확히 72시간 동안 실온에 두십시오. 이 발효기간은 진저롤이 가장 강력한 형태로 변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셋째, 72시간 후에 액체를 깨끗한 병에 걸러서 냉장 보관하십시오.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정확히 작은 컵 하나, 약 100ml를 마십시오. 위장은 완전히 비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 먹으면 흡수율이 60% 떨어집니다. 한 번에 다 마시지 말고 5분에 걸쳐 천천히 마십시오. 넷째, 최소 8주 동안 매일 이것을 하십시오. 서울의 제 환자 대부분은 4주 이내에 LDL,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는 것을 보지만 완전한 안정화는 8주가 걸립니다. 8주 후에는 유지를 위해 이틀에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생강을 완전히 쓸모없게 만드는 3가지 중요한 실수입니다. 실수 첫 번째, 가게에서 파는 생강 가루나 말린 생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쇼가올이 이미 분해되어 있습니다.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수 두 번째, 끓는 물을 넣거나 끓여서 생강차를 만드는 것입니다. 높은 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생성을 차단하는 바로 그 화합물을 파괴합니다. 실수 세 번째, 기억날 때마다 무작위로 먹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간이 자정과 이른 아침 사이에 가장 많은 콜레스테롤을 생성합니다. 아침 식사 전에 섭취하면 이 생성 주기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 효과를 배가시킬까요? 점심에는 찐 채소 한 그릇을 드세요. 특히 이피채소가 좋습니다. 저녁 식사에는 간 아마씨 2스푼을 추가하세요. 모든 튀긴 음식을 피하고 흰쌀밥은 절반으로 줄이세요. 대신 보리나 귀리로 대체하세요. 이 조합은 대부분의 약물보다 콜레스테롤을 더 빨리 낮출 수 있으며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서 이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과 함께 섭취해도 될까요? 스타틴이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네, 함께 섭취해도 안전합니다. 하지만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의사와 먼저 상담하셔야 합니다. 생강은 천연 혈액 희석 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 감독 없이 처방된 약을 중단하지 마세요.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74살에 총 콜레스테롤이 280이 넘는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담당 의사는 스타틴 용량을 늘리고 싶어 했지만 그분은 부작용으로 심한 근육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바로 이 발효 생강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6주 후 그분의 나쁜 콜레스테롤이 4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4개월 후에는 의사의 승인해에 스타틴 용량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분은 2년이 지난 지금도 매일 아침 이 생강 준비물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지식이 그분을 미래의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부터 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천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내일도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닙니다. 오늘 생강 용기를 준비하세요. 지금 당장 잊어버리기 전에 이 단계들을 적어두세요. 이 정보가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친구와 가족들이 지금 당장 이것을 들어야 하는지 상상해. 보세요. 60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댓글에 오늘 내 심장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지금 당장 그 다짐을 하세요. 당신의 자녀들은 건강하고 독립적인 부모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될 힘이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집에서 발효 생강을 준비해 보실 건가요? 아니면 매일 섭취하는 시간을 조정해 보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더 많은 방법을 배우려면 구독해 주시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되는 친구와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